이번 시간에는 제 문화생으로 있던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부부 사주를 문의를 했어요. 이 부부가 과연 해로를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사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서 이 남성의 사주를 보면 개축, 갑자, 개미, 병진시에 태어난 사주죠. 여기서 우리 공망에 해당되는 게 개미면은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유는 지지에 차고 있잖아요. 공망은 없는 거고. 이거 특히 요즘 공망을 보면 연주공망, 일주공망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연주공망도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애자평, 이 자평 명리학에서는 일주를 기준으로 사주를 감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공망, 일주에서 해당되는 공망이 굉장히 그 힘이 작동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제 사주 해석편을 보시고 공감을 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또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딱 찍혀 좋아요 하는 그런 게 화면이 뜨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천 장명 역학 연구소가 제 공식 명칭인데요. 전화 상담을 합니다. 전국이고 전국에 어디서나 저하고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시고, 해외에서도 저한테 사주를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요즘 카톡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저하고는 꼭 예약을 하셔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저하고 상담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장명, 개명, 이거 장명은 물론 신생아 장명, 또 이름을 쭉 어릴 때 쓰시다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엉킬 때 개명도 한번 하셔서 본인이 새로운 삶의 출발에 어떤 힘이 되는, 말하자면 그런 분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개명은 국가기관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주니까 본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이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뭐 이분들의 이 사주에서는 제가 이름까지는 제가 거론을 하거나 하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남성편의 사주에서는 신유가 공망인데 이분은 공망에 해당은 안 됩니다. 부부가 해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먼저 부부 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수의 실질적인 부인은 정제가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참 애매한 것이 천간에 떠있는 저 정제는 이 남자분의 배우자 성이기도 하죠. 정제니까요. 그러나 이 정제가 있는 이 시주에서 일주인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쪽으로 합을 하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런 이론은 저 정제가 천간에 나타나 있어도 나하고 이 지지에서 합을 하지 않으면 또 천지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람은 여기서 봐라. 그럼 사람이 여기에 병화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장간 사람을 찾아보는 부분에서는 이 병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합신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토와 합하는 간목일 수 있죠. 상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합하는 지지에서 합하는 쪽을 먼저 들여다본다 그러면 정임합이죠. 저 정임합 중에서 천간의 투간은 저 개수로 투간이 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개수는 비견인데 저게 어떻게 배우자성이 되느냐? 비견은 비견이면 뭐 친구나 뭐 형제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변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배우자 성이 합하는 성이 저 비견으로 갔다. 이분의 사주에서는 천간에 떠올랐다. 각천간법의 기초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는 여기를 우리가 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남편이 궁에서 갑기합으로 하고 들어오는 형태로 취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표 출신은 어디로 간다? 저 개수로 바깥에 앉아있다. 우리가 월주와 일주를 안, 집안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것이고 저 시주와 연주를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배우자 성이 바깥에 나가 앉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주 볼 때는 활용을 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우자 성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무조건 배우자 성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미 원진사를 하고 있죠. 이 안에서.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뭔가 잘 안 맞고 잘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원진살이라 그러면 무조건 뭐 나쁘다 뭐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진살을 저렇게 배우자 궁에 차고 있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이유가 원진살은 형제, 부모,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원진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만은 특히 부부간에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가 해로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미 원진살이 소위 발동이라 그러죠. 저 개수로 천간에 본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는 상당히 말하자면 애로가 있다. 뭔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무게 간합을 지지장간에서 본기가 간합할 때는 보라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지지장간을 쓸 때 보면 여기는 개신기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각처는 기, 개, 신으로 써놓는 이유가 축토의 본기는 기토입니다. 이게 잘 보셔요. 이 축토가 있으면 기토가 머무는 시간, 개수가 머무는 사령하는 시간, 신금이 지배하는 이 기간이 기토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고요. 자수 속에서는 개수가 7대3으로 이 개수가 지배하는 기간이 더 오래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편의상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여기서도 본기와 본기가 지지장간에서 간합하는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정관, 여기에 개수 이런 것들이 간합을 하면 물론 비견은 간합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만은 요 무토 정관이 간합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자식이 어떤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안 하는 자식의 자리에 있어서 강렬하긴 하지만 남자 사주의 관이 자식이니까 저게 간합을 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주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배우자 관계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자미 원진살이 천간에 저렇게 투관이 돼서 또 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
살갑지 않다. 다정다감한 사이는 아니다. 물론 연애를 하거나 처음 만났을 때의 관계와 인생 전체에서 보면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형태로 앉아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사주팔자 내에서 이 한 글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성이 표출되어 있는 저런 부분, 천간에 나타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는 꼭 사주를 보실 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그러면 금전운은 어떠냐? 그래도 이게 개수가 자수 자월에 태어나서 비견 녹격이 되니까 부모로부터 돈이 있는 사주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생목 목생화로 갖다 줘서 부모 자리에서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돈은 전혀 없는 사주는 아니고 나름 금전운은 부모 덕에 부모가 생을 해줘서 제가 강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목생활을 해서 이분은 금전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보면 이 갑목이 밖에 배우자 갑기합이거든요. 네. 이거로 표출이 돼서 멀리 살갑지 않게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갑기합으로 요게 배우자성에 투출된 거를 갑목이 나의 배우자가 맞거든요. 요게. 네.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합을 하고 오는 성이 올라가는 게 개수기 때문에 요거도 배우자 표출, 요거도 배우자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게 배우자 표출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갑목이 자수를 보는 것은 욕지에 앉아 있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배우자 성이 말하자면 외정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예, 아니죠. 이성을 좋아한다. 그 이상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자니 이 배우자는 반대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이 남자 배우자는 남자니까. 남자니까 남자의 배우자성은 네. 바깥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예. 자축합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예. 그다가 잠이 원진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예. 어떤 형태로 우리가 눈여겨봐도 이 사람의 배우자는 이 사람하고 가까이 살갑지 않은 데다가 외정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갑목이 자수를 깔고 있는 저런 경우는 욕지에 있다. 욕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은 상태로 있다고 불러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배우자가. 그러면 형태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물론 이 사람의 상대 배우자 사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여성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주 형태가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죠. 사주는 한 곳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나타난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올해 50세, 작년에 49세였는데 그럼 지금 어디에 운을 살고 있느냐? 여기쯤에 운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 표출신은 합신으로 가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왜 그러냐? 이 속에 병화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합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형태에서의 정제가 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거는 금전에 관련된 것이지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저 시간의 정제는 그 말입니다. 제 사주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 구독자가 자꾸 들락날락하는 걸 지난번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선생님은 이게 상관이 뭐 어떻게 배우자는 정제인데 어떻게 갑목 상관이 배우자 표출신이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합하는 신을 찾아가서 봤더니 저게 어떻게
지지장관에서 합하는 신은 저렇게 개수로 올라가느냐. 비견이 아니면 상관이 배우자 표출신으로 청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나타나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우자 운이 약하다. 또 이 일지가 잠이 원진살을 해서 원진살이 강렬하게 저 비견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강렬하게 온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대 배우자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하고 같이 개미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일주가 같고요. 일주가 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부부 사주에서 보면 공망이 같은 사람들이 부부의 연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부부가 해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럼 여기서 공망은 신유가 공망인데 이분은 이렇게 공망을 본인 사주 팔자에서 차지 않았죠. 여기서는 이 신금 자체가 공망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편은 누구냐 이 말이죠. 남편은 무토가 남편입니다. 그렇죠? 자기 배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지장관에서 봤더니 무토가 여기도 무토, 여기도 무토, 여기도 무토입니다. 이분들이 초년에 빨리 결혼을 했으면 이 무토와 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무토가 왔을 때 여기서 결혼을 주로 이 나이가 돼야 결혼을 하지. 월지 4 정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가 청년기죠. 이때 말하자면 자기 배우자가 여기도 배우자가 있는 거죠. 무기합을 했죠. 그럼 여기서 천간에 투관된 거는 저 경금으로 투관됐거든요. 말하자면 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정인이 배우자가 됩니까?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편관을 나타나는 배우자가 이게 내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오는 이 배우자는 편관이 남편이 아니죠. 지지장간에 있는 무토 정관이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올라가는 천간에 투관이 되는 것은 저 정인으로 투관이 됐거든요. 그 정인이 투관이 되는 것은 아까 얘기드렸지만 공망성을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저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할 수 있다. 투관된 신이 지지의 공망을 지금 공망 자리에 거하기 때문에 힘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 개수가 신금을 보는 것은 진공과 반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반공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공은 뭐고 진공은 뭐냐? 진공은 힘이 굉장히 강렬하게 공망의 기운이 오는 것이고, 반공은 조금 근육이 떨어지지만 그것도 무시는 할 수 없죠. 근데 이 사주에서 배우자 성이 저 경금 정인으로 투환이 됐기 때문에 공망신을 깔고 앉아 있어서 배우자 운이 약하다. 그러면 이 여성 사주에서 보면은 일지를 제외한 지지장간에 무토를 전부 달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럴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성은 바깥에 나가거나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무토, 여기서도 무토, 여기서도 무토가 되고요. 기토의 합은 갑은 없지만 여기서 있는 이 임수가 정임합, 여기서도 역시 어디로 보나 배우자 표출성이 정인 경금으로 천간에 투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전부 납니다. 나. 을목이 경금과 각각 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주 지지장간에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가 합이 많아서 일명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이 많음으로써,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을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에도 관이. 그러면 이 여성의 사주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러면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이 개수 일주, 이 개미 일주인 이 여성의 경신년에 태어난 이 여성분은 직업이 예술인, 무대 공연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태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사랑이라 그런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쳐다볼 수가 있죠. 예, 관이 남자가 많다. 이렇게. 그걸 꼭 남자하고 무슨 합의만 남자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남성들 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 남자분이 편관이 지지에 저렇게 달고 있으면 개수가 자수를 보고는 있으나 금의 생존을 못 받아서 이분의 스태미나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적인 스태미나. 이런 거는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역술가들이 볼 때는 저분이 어떤 세계에 관련된 기능 약합니다. 예. 남성적인 스태미나 힘도 굉장히 약하죠. 그 반면에 이 여성은 아까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지만 팬들이 많죠. 온 데서 이 여성을 참 성화하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의 사주에서는 개수의 신금, 경금, 사신합수의 사신합수 굉장히 수기와 금의 기능이 강해서 이분은 굉장히 색기가 강한 여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구직의 말하자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삶 자체도 두 분이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분 사주에서도 배우자표 출신이 저 바깥 정인 경금으로 토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남편과 관계가 그렇게 살갑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대운 지금 올해는 작년에 39살 이 정축대운에 와 있거든요. 이때 작년 2018년도가 무술년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술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한번 보시면 되죠. 무술년에 이게 축대운이죠. 여기 와 있거든요. 축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술년에 축술미 사명살이 말하자면 발동이 되는 겁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살은 뭐냐? 형살은 지금까지의 형태에서 뭔가가 변화가 확 들어버리는 새로 시작하는 말이죠. 이게 미토가 대운과 세운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운을 건드리게 되죠. 여기는 배우자 자리니까요. 배우자 자리를 건드리게 되다 보니까 무술년에 누가 왔습니까? 천간에 무토가 나타나서 무게 합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여성이 공식적으로 남편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나 바깥에서 남자를 만났다.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에 관한 것도 역시 요구를 하는 거죠. 참 세월의 탓도 있지만 여기서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딱 돌아버립니다. 우리가 사명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세지형이라 그게 건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축, 술, 미 사명살이 됐는데 기정을에서 이 정화가 이 사람의 천간에 편제로 딱 뜨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겁니다. 뜨기를 돈 문제도 생겼고
이 무술형에서 무토가 올라와서 무계합, 말하자면 세운에서 다시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네. 이런 형태가 이 무수면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지인분이 저한테 선생님 이 부부가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이 여성에게는 남자가 찾아와서 네. 돈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배우자를 새로 만나게 되는 형태를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술 속의 무토가 연으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돈 문제는 이 건드리는 배우자 자리에서 천간에 투간되는 것이 정화로 투간이 되니까 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 사주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어느 해, 어느 시기에 오느냐, 이것이 그 해에 이 기토가 천간에 오는 달,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무토가 올라오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주는 간법, 그러니까 사주를 살피는 법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두 부부 간의 가장 문제가 뭐냐? 부부 간의 어떤 부부 생활에서의 문제입니다. 네. 이분은 워낙에 남성적인 시스템이 약하고, 이분은 금의 사신합수의 개수, 이렇게. 이 개수, 물론 사신합수라서 이 개수에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 이게 음둔이죠. 음둔. 네, 음둔입니다. 사주 팔자 8글자에 음둔에 있는 글자가 물경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색에 대한 생각, 색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천간 4글자 중에서 개수에 경금과 신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코 색에 약한 부분이 아니죠. 특히 이 남자분과 비교해서는 너무 극렬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쯤에 저 개수, 개미 일간, 이 개축생 이 일간 남자가 수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생존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행을 차지 않아서, 그리고 또 입지에 미토 편관을 차고 있으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편관이 일간 주위에 있으면 성적인 어떤 영향의 기능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 기능이 개수가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분과 이 남자분의 사주 형태는 완전히 어떤 그런 기능, 잠자리의 어떤 남녀 간의 부부 생활의 기능에서는 정반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부가 해로할 수 있느냐, 해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럴 때는 이 자식 사주를 들고 보는 경우도 있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둘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둘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자식의 사주에서 적인과 편인이 같이 교차한다든지, 아니면 정제가 교차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이 자식의 사주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자식은 수생목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굉장히 강렬하게 앉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자식의 사주, 당사자의 사주를 보고 판단할 뿐이지 이 사주에서 자식의 기능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로하기 어렵다. 제 이 상태를 물어온 분의 말에 의하면 여성이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를 했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답이 들어왔다.
말이 왔다.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게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에 홍두깨인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하고 어땠으면 좋겠느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 여성은 이 남성과 해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못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또 답답한 것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저 정제가 시간에 떠 있으니까 이 배우자를 떠나서 저 배우자와 다시 합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건대는 합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또 시대적으로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이혼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보여서 잘 달래서 수습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사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그 형태가 절대로 그냥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각천사주의 감명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투간론, 간합론, 격국론, 희귀론 모든 것을 제가 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사주에서 뭐 정제는 마누라이기도 하고 또 재성 편제도 마누라로 보는 분도 있는데 편제는 당연히 아버지죠. 예. 그 육치인의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고서에서는 천지인이라 사람은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예, 여기서 남편이 많고 여기서 남자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직업이 이것도 을목도 합이 많고, 그렇죠? 예, 기토는 합이 없습니다만은 이 개수의 무토도 합이 많다. 굉장히 인기성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형태로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배우자가 천간에 투강되기를 저 외쪽, 여기를 우리가 내라고 하죠. 예, 월주와 일주를 안쪽이라고 했고, 연주와 시주를 우리가 외 바깥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역시 배우자가 처음에는 집안에 있었지만 저기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가 합신으로 찾아나가는 것이고, 여기서도 배우자가 경금 정인이 공망을 차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집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죠? 이 사주가 참 애매하게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